지난해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역사상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잡히는 대로 막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우리 한국과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형제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무기가 뭐 그리 대단한지 자주포 특집, 전차 특집, 경공격기 특집, 뭐 온통 전 세계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 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 무기가 여기서 저기서 대단하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뭐 5대양 6대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부 한국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폴란드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폴란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한국과 형제의 나라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우리 한국이 지난해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약을 맺기 전부터 말이죠. 폴란드는 한국의 김치, 한국어, K-팝, 한식, 소스 등 그냥 생활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이미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김치 만들어 판매하는 폴란드 모녀가 한국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그니에스카와 카롤리나 모녀인데요. 그녀들은 2020년 팬데믹으로 둘 다 실직을 하자 김치를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지닭 김치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김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와 주말 아침에 열리는 마켓, 그리고 지역 개인 식료품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때 김치의 종류도 참 다양했는데요. 배추김치와 양배추김치, 오이김치와 깍두기, 콜라비 김치 등 말이죠. 또한 폴란드 한인 연합회장에 따르면 이 모녀가 만든 김치가 한국의 김치 맛과 비슷한 김치를 담가 판다는 입소문을 타고 이들 김치의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아시아계, 심지어 폴란드에서 사는 한국인들까지도 그 김치를 찾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현지에서 오지 김치로 불리는 이 김치의 경우 2021년 9월과 2022년 7월 바르샤바의 한 공원에서 폴란드 한인연합회가 주관한 코리아 푸드 위크엔드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모녀가 실직했다고 해서 갑자기 김치를 담그고 김치를 판매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카롤리나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호주 멜버른의 한 어학원에 1년 동안 다니면서 한국 식당을 안내하고 김치를 포함한 한국 요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한국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폴란드에서는 한국 요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과 중국, 태국 등의 모든 아시아 요리가 그냥 중국 음식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한국 요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귀국한 카롤리나는 호주에서 맛본 김치 맛을 잊지 못해 폴란드 여기저기를 수소문해서 다녔지만 김치와 비슷한 맛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전통 배추김치 만들기에 도전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한 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시식을 시켜보고 또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 직접 김치를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는 현재 폴란드 전체에 팔리기 시작했죠. 모녀가 만든 김치는 사실 억지로 폴란드인들의 입맛을 맞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김치 장인의 솜씨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 이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김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 주말을 이용해 폴란드 도심에서 푸드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김치 홍보 행사를 개최했는데 폴란드는 이미 두 모녀가 만든 김치 맛을 통해 김치를 알고 있고 무려 6천여 명의 현지인들이 이 푸드트럭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폴란드 내 김치 수출액은 2021년 대비 약 12%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4월 진행된 폴란드 국제식품박람회에서도 김치 부스에 바이어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폴란드 내에서 한국산 김치는 이제 밥 반찬으로 먹는 게 당연시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더구나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최고 김치 브랜드 중 하나인 종가를 운영하는 대상이 폴란드에도 김치 글로벌 생산기지를 건설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의 유럽 생산 허브기지가 될지도 모르는 폴란드가 이미 유럽 내 김치 수출에 허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치뿐만이 아니죠. 앞에서 말했듯 한국어 역시 폴란드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바르샤바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폴란드 한 국문화원은 지난해 1~2월 겨울방학 동안 온라인으로 1:1 한국어 학습 상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은 24명으로 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으로의 유학 내지는 여행을 대비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강생들 중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 약 2년 동안 독학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2급을 취득한 수강생도 있을 정도로 한국과 한국어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인기는 폴란드 전체에서 굉장하다고 하는데요. 한 한국인 부부 여행객이 폴란드에 갔다. 기침이 심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인근 약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약을 기다리는 중에 두 부부가 한국말 대화를 하는 것을 보던 약사가 두 부부의 농담에 웃음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3번 10ml, 하루 6정, 정확하게 한글로 약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곧바로 여행을 이어가며 올드타운에 들어갔는데 마주한 것 역시 굉장히 놀라운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데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냐고 하기에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니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기본적인 한국어를 다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는 한국어가 상당히 인기가 높으며 배우고 싶은 언어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폴란드 내에서도 K-팝의 인기가 굉장하다고 하는데요. 폴란드 국영라디오 방송은 2016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K-팝 전문 프로그램인 지금은 K-팝이 지금까지도 인기리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인기에 힘입어 한국 연예인들의 화장 또한 폴란드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은 이에 대해서 K-팝과 태권도, 한식 등 일부 장르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K-뷰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현지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죠. 심지어 현재 폴란드에서는 삼겹살과 비빔면, 신라면 등의 볶음밥 등 한식 조리법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해외문화홍보원과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은 지난해 SNS를 통해 한식 조리법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이 폴란드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기관이 만든 요리 영상은 삼겹살 비빔면, 불닭게티, 신라면 볶음밥, 신라면 투움밥 파스타, 김치볶음밥 등의 요리 과정을 비롯해 소맥, 에너자이주 등의 한국식 칵테일 제조 방법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삼겹살 비빔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 중 하나가 됐다. 오늘 한식당에 가는데 소맥을 시도해봐야겠다. 김치볶음밥에 더 많은 레시피를 알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폴란드의 현지 식당에는 감자튀김에 김치를 곁들인 김치 프렌치 프라이, 김치 핫도그 등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폴란드에서 전반적인 한국 문화가 그들의 중심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말이죠.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 폴란드라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괜히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국 무기, 김치, 한식 등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폴란드 사람들이 현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영화,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 e스포츠 게임 문화, K-팝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한국은 다 가지고 있어. 여기에 더하자면 엄격한 마약 관련 법과 의무병역, 그리고 손흥민이 있고 일반적으로 여행하기에 좋은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것 같아. 나도 한국 영화를 참 좋아한다. 게다가 요즘은 드라마까지 참 재미있는 것 같더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금세 빠져드는 기분이 들어. 한국은 폴란드와 역사가 참 비슷하다. 골칫거리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있지. 물론 내가 그것 말고는 잘 모르겠고 말이야. 또 비슷하게 점령당한 역사가 있어. 일본은 아시아의 독일이었지. 특히 한국에 굉장히 심한 행동을 했어. 한국의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과 한국은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적어도 독일은 사과를 했고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기들이 잘못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당연히 사과도 거부하고 있어. 한국인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한국인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야. 이묘한이 세계를 지배했고 지금도 한국인들은 게임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난 디아블로를 구경도 못했을 시점에 한국인들은 디아블로를 잡고 게임이 질린다며 게임을 삭제해버렸어. 내겐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야.
한국은 좋은 영화를 만드는 나라이고 솔직히 매우 뛰어난 영화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절대 미움을 받지 않아. 아무래도 한국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나라니까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왜 싫어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나쁜 짓은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말이야.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은 뛰어난 문학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있어 특히 서울 어디를 가든지 산이 있다는 점이야.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 아쉬운 건 독재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어. 매우 다양하고 매혹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것 같아. 한국은 매우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 1990년대 한국의 대우가 폴란드 자동차를 인수했던 기억이 있어. 근데 대우가 망하면서 끝이 나긴 했지. 이런 이유로 한국에 너무 많은 국방을 의존하는 게 난 걱정이 되긴 하지. K-팝과 맛있는 음식, 뛰어난 영화와 TV쇼가 있는 나라야. 오징어 게임과 킹덤 같은 거 말이야.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기업들이 많고 미친 이웃국가와 손흥민이 있는 나라야.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건 한국인들은 너무 성장에 얽매여 있고 자본주의가 극도로 심한 것 같이 느껴져. 젊은 사람들은 오직 돈만 생각하고 다른 가치보다 외모도 중시하고 말이야. 한국 하면 역시 강남스타일 같은 K-팝이 먼저 떠올라. 삼성폰은 폴란드에서도 큰 인기고 또 미친 이웃나라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